네,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우리 세상, 그 사건의 배경,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까지 한번 프로파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 소리 들려드렸는데요. 오프닝 때 한 남자가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영화도 아니고 납치되고 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서울 도심에서 이런 납치 사건이라는 게 황당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도 하필 또 용산입니다. 네, 용산에서 납치가 됐고 도망쳐 나온 것은 강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다리를 건너서 그렇죠. 겨우 이제 났는데 8월 15일 아주 심야한 시간도 아닙니다. 네. 거기서 이 승합차에 납치를 당했는데 이게 더 황당한 것은 이 같이 공범이었던 한 사람은 네. 첫 보도는 차에 못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꼬리가 잡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숙한 뭐 이런 그러니까 네. 어설픈 그러니까 4명이 공범인데 네. 하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범들이 납치를 하는데 그걸 못 탔다고 하면 이게 뭐지라고 하고 또 이제 강남에 넘어가서 그 피해자분은 여행이 네. 도망쳐 나오셔갖고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알려진 바는 거기까지이거든요. 네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사실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아, 어떻게 처리되는지. 네. 이거는 죄상으로는 감금죄, 특수감금죄. 특수감금. 예. 네. 근데 특수감금죄로 아주 형량이 높게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시기 우리가 저기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잖아요. 그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네. 말하는 그 부분에서 특수감금이 나오고 예.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법 체계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네. 아니면 뭔가 크게 뭐가 됐을 때에 대한 죄책이 큰 거지. 아, 실제 동기라든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은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 사건은 진짜 영화나 나올 법한 섬뜩한 누구나 네. 아니 갑자기 길 가다가 갑자기 괴한들에 납치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어릴 때요, 네. 교수님. 부모님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봉고차 보이면 도망치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봉고차만 보면 뛰었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봉고차 인신매매 그렇죠. 굉장히 유행했었고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네. 뭐 2000년대 전까지는 인신매매 납치에 의해서 뭐 성착취 이렇게 된 부분도 꽤 그런데 있었거든요. 이 4명이 납치한 특수감금이 생각보다 형량도 안 높고 처리가 안 된다. 이것도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범인들이 하는 말이 채권 채무 관계다. 네네. 뭐 누가 의뢰해서 이렇게 뭐 사실 뭐냥 잠깐 손만 봐주려고 했다. 아니 그것도 불법 채권 추심인데요. 그 예, 자체도. 예. 예. 근데 그 자체는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법정형도 높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의 그 법률가분들은 이게 이제 감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경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도심에서 그것도 도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벌어졌다 그러면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형이 내려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직 이게 언뜻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에 인신매매 봉고차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영상이 YTN 보도된 것도 보면 아파트 주민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렇죠. 제보한 거거든요. 제보한 거죠. 주변 사람들 보고 있고 저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만큼 사실은 뭐랄까 낯선 일이어서 그러니까 사건 케이스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형량이 낮은 건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낯선데 이거에 대한 어떤 처리 방침이라든가 네. 대응 어떤 부서라든가 아니면 대응 방침 자체가 없는 거죠. 전무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코드 제로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게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쳐 나와서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의 수사당국이나 치안당국에서는 아예 머리 없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코드 제로가 아니라는 것도 황당하네요. 예,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찍은 분이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네. 이거를 믿어줬을까? 그냥 그러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늦춰지면 되는 거죠. 이게 납치된 분이 2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납치된 뭐 청소년이거나 더 어린 아이였다. 물론 이제 아동 청소년 납치는 훨씬 더 가중처벌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더 황당한데 저는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말로 좀 이상할 정도인데 네 명의 납치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게 그렇죠. 채무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지금 경찰을 출동해도 코드 그러니까 납치됐습니다. 바로 출동 이것도 아닌 상황이면 그렇죠. 개개인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이걸 말씀드려야 돼. 옛날입니다. 네. 많이 십몇 년 전에 일할 때는 그 건물이라고 하면 불이야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불이야. 예.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하면 안 살려줍니다. 자기 다칠까 봐. 예. 근데 예. 불이야라고 하면 달려옵니다. 네. 모두의 일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네. 이 일이 공동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심리적으로 접근하는데 네. 개인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접근 안 한다는 거예요. 심리 집단 심리에서. 네. 근데 전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네. 제가 그래서 우려돼 갖고 이 말씀 드리는 과거의 거고. 사례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떤 교회지 말하자면 탁 트인 개방 공간에서는 대통령 욕을 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욕을 하라고 합니다. 아, 그럼 그 자체가 죄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고를 하겠죠, 누군가가. 아, 이게 지금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임기응변적 얘기를 사례로 드신 거고요. 사례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네. 10년 전 이전에 자, 모든 공공의 관심사를 받을 만한 주의를 끌어서 빨리 그 상황을 최대한 악화되지 않게끔 막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예.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네네. 여기에 음성 인식으로 해서 급박하게 네. 자신의 목소리를 입력해놔서 네. 소리쳤을 때 바로 신고가 될 수 있게 앱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다운받으셔갖고 네. 설치해 두는 것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네네. 여성분들은 네. 그런 앱을 맞습니다. 꼭 깔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급박하게 예. 소리라든가 톡톡 치면서 위급하게 할 수 있는. 네. 이게 112 신고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아니면 네. 가까운 분들한테 연락이 가게끔 하는 맞습니다. 그런 준비는 꼭 필요하고요. 저도 주변에 최근에 좀 스토킹 비슷한 고민과 걱정을 하는 지인분이 있어서 일단은 가족 중에 한 사람과 위치 추적 앱을 공유하라라고 했고요. 경로를 좀 바꿔가면서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체크해 보라. 예. 이렇게 조언을 저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대 이 남성분도 예. 뭔가 내가 좀 위험할 수 있어라고 미리 예고가 돼 있다면 좀 안전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근데 이분은 그걸 뭐 자기가 납치될 걸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빚을 좀 이제 지고 있는데 이럴 수 그렇죠. 없고, 예. 근데 그걸 아니 채권 채무야 뭐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네. 그것을 납치한다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 저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일 뿐이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괴롭힘이거나 네네. 아니면은 어떤 치정 관계이거나 네네. 사실 별의별 형태의 동기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 심부름센터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빠져나가기 위해서 채권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의 어떤 내막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네. 경찰 수사가 들어가 봐야 되는 수사해봐야 알 거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여기서 저 팁 같은 경우는 차내로 납치됐을 경우는요. 네. 유리를 깨시는데 유리를 네. 깨실 때 그냥 깨시면 안 되고요. 네. 구통이를 하고 깨시면 됩니다.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 네네. 구석을 누르면 깨집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 깨지는 건 뭐냐면은 네. 차량이 운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람이 계속 깨지니까. 들어오고 정상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니까. 정 급할 때는 네. 위급적 상황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거기까지 안 가길 바라고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정답이죠. 우리 경찰은 와습이라고 해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드 제로만 발령되면은 네네.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거기까지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자, 주변에도 좀 관심을 갖고요. 만약에 이분 납치될 때도 주변에 몇 분이 달라붙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해도 좀 제지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과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다리를 말하기도 겁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정보처럼 암시가 갈까.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가양역에서 김가을 씨 실종됐는데 지금 한 달째도 한 달 넘게 찾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중 수색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때 그럴 가능성 얘기 나왔고 예. 추후 보도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남성 한 분이 또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게 왜 가출이냐, 실종 수사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네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실종 관련된 법은 성인 실종에 대해서는 네, 함부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의사에 반해서 네네,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은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그 당사자와 네네. 가족 사이에 이 다중이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 모르니까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이 사실은 가족을 피해서 그냥 나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네. 그럴 경우
굳이 공권력이 그분을 찾아서 그 알려주면. 가족 앞에 데려놨을 때 만약에 서로 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네. 하냐. 이게 이 사실은 성인실정법이 아직 이 제정 단계에서 멈춰 있는 부분의 핵심적인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잊혀질 권리라든가 네네. 아니면 성인의 자기 결정권 같은 부분에서는 네네. 성인실정법의 어떤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네. 다만 미성년자라든가 치매 환자라 이런 노인분들은 분명히 수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네, 수사할 그렇죠. 때는 별 약자니까요. 예. 그건 뭐 금방 참습니다. 네. 저한테도 이제 어제 그저께 저희 지역에 이제 저기 실종됐던 치매 노인 뭐 이런 분들 다 계속 문자가 네. 오거든요. 그런데 성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걸 판정할 수 있는 일종의 경찰서마다 일종의 위원회 같은 걸 둬서 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이것은 신속하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족 부분도 네. 그런 아쉬움을 하시는 거죠. 성인 실종 판정, 뭐 신속 판정 위원회 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이 애써 도망쳤는데 또 잡아오고 또 잡아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족 내 또 유산이나 아니면 네.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 네.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개입해서도 예. 안 되고 공권력이 그렇죠. 네, 그런 근데 부분들이 있죠. 적어도 지금 지금의 이 씨 같은 분은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빨리 했으면 좀 도움 줄 수도 있었을 김가희 텐데. 씨는 이제 뭐 유서에 추정되는 글도 예. 발견되고 전화 119 신고 전화도 그렇죠. 접촉했었고 했는데 이분은 이런 게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말하자면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 김가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서 찾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도 혹시 근데 지금은 없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범죄 연관성을 찾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걸 판단할 때는 이미 사라지신 지 한 2박 3일 지난 뒤란 말입니다. 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죠. 늦죠. 네. 이 실종 신고가 뭐 미국의 엠버 경고도 그렇고 시급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들, 노약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즉각적으로 저희가 그렇죠. 이제 예. 전 국민에게 알리는데 그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그렇죠. 좀 그런 걸 모방하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교수님 방법이 없네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아,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예. 공권력이 아니라 예. 가족이 원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탐정이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뭐 탐정이 합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자격이 있었죠. 있는 건 네. 아닌데 일정 정도 그걸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의뢰하는 경우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네. 경찰한테만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공식적으로 탐정 제도를 만들어 두면은 경찰이 안 된다. 그럼 바로 차선으로 탐정으로 바로 넘어가서 네.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서는 있을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분명히 이게- 성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뭐 이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 지금 이제 가양역에서 실종된 성인 남성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실종으로 전환되면 좀 달라집니까 이제? 아직은 전환됐는지 여부는 지금 보도가 안 나왔는데요. 예. 왜냐면은 위치 추적이 되고요. 아, 일단 위치 추적. 저 핸드폰 위치 추적이 되고 그리고 저 수사 인력이 투입될 수 있죠. 수사 네. 인력 투입된다는 건 지난번 김가은 씨처럼 네. 버스에 블랙박스를 다 뒤질 수 있고 네. 그게 사실은 다른 CCTV보다 그게 더 핵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노선의 블랙박스, 버스 블랙박스는 네. 거의 뭐 정확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가양대교 때도 이제 그런 예, 추정이 예, 가능했었던 예. 거고요. 아, 이런 경우가 참 가족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데 무사히 일단은 집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 뭐 교수님이나 저희 방송국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또 잘못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0.5mm만 방향을 바꿔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좀 아시고요.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가양대교에 시급히 난간을 높이고 CCTV를 설치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럽니다. 지금 가양대교가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강서구청에서 왜 맞아요.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마포구청이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벌써 몇 명째입니까? 아니 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전화들도 예전에는 이제 마포대교 중심이었다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곳에도 있는데 이런 곳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시도하기가 어렵도록 난간을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난간을 높이는 방법. 적어도 CCTV 몇 개는 다를 수 그리고 있거든요. CCTV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안 하는 군이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닌 경우면 또 다른 방법으로 빨리 또 실종 수사를 전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1393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3 또 129 전화 거시고 본인이 직접 안 걸어도요. 옆에 있는 분들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 갖고
대통령 욕하라는 건 제가 대통령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요. 네, 네. 그 그냥, 정도로 뭔가 예. 공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그렇죠. 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아유.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예, 오해 없으시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사실 납치도 실종도 그렇고요. 가족이 사라졌을 때 겪는 고통 굉장히 큽니다. 또 당사자는 무사히 돌아오고 싶어하는 부분 때문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해법은 교수님의 해법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건 제발 좀 우리 사회가 관심을 더 갖고 네.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건부터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잘 들여다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